있는 친구들 그런 여자를 매니라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이 이런 옷차림을 하거든요. 그렇게 입고 이뻐지고 싶다. 전부 가출해가지고 저기 노래방에 술 담배 마셔도 뭘 안 해요. 자의로 대신 막 해주고 주사기로 사혈? 피도 뽑고. 도쿄 신주쿠의 유명한 환락가 가부키초. 그곳에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토요코 키즈. 유명 극장 체인인 토호 시네마의 앞글자 토, 옆이라는 뜻의 일본어 요코, 아이들을 뜻하는 영어 키즈가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통굽 신발을 신은 이들은 대부분 고등학생 미만의 어린 아이들. 정글 같은 도시 속 일탈의 유혹은 이들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약물 투여, 자살, 상해 치사 사건. 그렇게 토요코 키즈는 2020년 들어 일본 최대의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비단 일본만의 문제일까요? 소셜미디어에서 서울 마포구 홍대 입구역 인근에 모여든 청소년들의 영상과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주로 달린 태그는 지뢰괴, 밟으면 터지는 지뢰 같은 사람, 예쁜 겉모습과 달리 정신상태가 불안해 조심해야 하는 사람. 지뢰를 자처한 아이들은 왜 거리로 나오게 되었을까요? 지뢰계 그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올해 첫눈이 내렸던 날, 저희 팀은 홍대 입구역 6번 출구 앞 경의선 책거리로 나왔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혼자 벤치에 앉은 한 여성. 저희 팀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일반고에 다니며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17살 가을이. 가을이는 어떻게 지뢰계의 길에 빠져든 걸까? 이렇게 옷 입고 활동하는 언니들이 있어. 약간 막 프릴도 입고 리본도 되고 하니까 예뻐. 어떤 매체에서 많이 봤어요? 틱톡에서 많이 봤어요. 틱톡 1500 팔로워의 가을이. 이곳 경의선 책거리를 찾는 이유는 다른 지뢰계 친구들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모여서 오프라인 행사 같은 것도 10명, 12명씩 막 만나기도 하고 안 만나고 나와도 토요일, 일요일 되면 30명 그냥 있어요. 여기는 여기 판에 약간 정신이 불안정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정신과 다니고 저도 다니고 있는데 같이 롱카페 갔는데 막 자의로 대신 막 해주고 애들 다 갑자기 자야고 주사기로 사혈? 그래서 피도 뽑고 저희 공원에서 피 뽑고 막 그랬어. 그들이 우울을 나누는 방식, 자해. 감기약 70알을 한 번에 삼키기도 했다는 가을이는 남자친구를 만난 뒤 자해를 멈췄습니다. 그 이전에 왜 자해를 시작하게 된 걸까? 친구 관계나 학업 스트레스나 그냥 부모님이랑 막 싸웠을 때, 친구들이랑 사이 안 좋아졌을 때, 아니면 그냥 갑자기 우울해서 할 때도 있고. 단체로 모여 있으면 좀 나도 할까? 싶은 생각 든 적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몸과 마음에 남은 상처. 아이들은 그 흉터를 공주풍 의상과 소품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니트도 원래 10만 원이 넘거든요. 이거는 비밀인데 짭았어요. 짭. 통곡도 한 8만 원, 10만 원. 보세와 브랜드. 그녀는 지뢰계에 계급이 있다면 그걸 나누는 건 옷의 가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소년이 쉽게 접하기 힘든 비싼 가격의 옷들을 지뢰계 아이들은 어떻게 구매한 걸까? 그런 의상들을 사기 위해서 뭐 돈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알바하는 친구들도 있고 용돈 모으는 친구들도 있고 진짜로 조건에서 사는 애들도 있고 비슷한 글만 써도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SNS로 접근한 남성이 있는지 묻자 가을이는 셀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낯선 사람이 데이트를 제안해 오거나 만남을 요구하는 것은 그녀들에게 흔한 일. 저기 망고룸 카페가 있는데 여기서 애들이 많이 카페 같은데 잘 안 뚫리니까 애들이랑 카페 가서. 다들 몇 살이에요? 조건 만나면 친구들? 근데 보통 초기 때는 나이가 많았거든요. 요즘에 점점 연령대가 어려져서 한 중1이나 초6? 그 커광에 나온 친구 있잖아요. 걔는 어제도 같이 있었어요. 사전 취재 중 저희 팀은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지뢰계를 검색하면 가장 상단에 노출되는 이 영상.
유튜버 카광의 홍대 지뢰개, 2023년 가출 청소년의 삶. 지뢰개 사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이 지뢰개 A양의 활동명은 레인. 다음날 토요일 저녁, 저희는 다시 공원을 찾았습니다. 경의선 키즈들은 역시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14살이요. 14살이에요. 연세대학생인데 인터뷰를 좀 하러 왔거든요. 아, 저는 착한 앤데요? 아니 나빠서 하러 온 거 아니에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피고. 아 그러니까 나빠서 하러 온 건 아니고 그냥. SNS를 하냐는 질문에 그녀들은 다른 지뢰개와는 달리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흡연실로 들어간 애들 봤는데 5명이나. 그 친구들도 그럼 지뢰게 활동하는 친구들? 네, 쟤는 진짜 같아요. 소식을 들은 뒤 저희는 홍대 AK 플라자 뒤편 흡연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엔 말 그대로 5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담배를 꺼내 건넵니다. 그녀들은 서로 비속어를 주고받으며 담배를 어떻게 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공원으로 돌아간 그녀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중학생 15살? 와, 씨발 개말이다. 와, 씨발 극소화다. 아 그래서 술 마시고 막 그러진 않아요? 어디 가세요? 몇 그런 애들도 몇 명 있긴 한데 저는 담배 같은 것도 안 하고? 네. 그런 친구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패션 같은 거 틱톡에서 보고 트위터도 시작하고 어디서 모인다 하면 거기 가서 개년아, 너 꺼져. 누구예요? 이러면 친해. 그녀들이 꼽은 가장 부정적인 기억은 경찰과의 만남.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적어가고 부모님께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무리로 다가오는 한 여성. 몇몇의 원조 교제하시는. 네, 30분에 35분. 모두가 알아보는 그녀는 가을이가 말한 레인. 안녕하세요. 저희 연세대학교에서 아이는 지뢰개를 양지로 끌어올린 장본인이라며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양지로. 그 카본 영상 나간 다음에 찾아와서 혹시 카본이 나온 사람 아니냐 하면서 자기가 20살인데 자기랑 같이 놀자 이런 식으로 해서 호텔 데려가고 알고 보니 26살이고 직접 여기를 찾아온 거예요? 네 무례하고 불쾌하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잘생겼었어요. 그래요? 다음 주 저희 팀은 홍대의 번화가로 향했습니다. 지뢰개 아이들이 자주 찾는다는 노래방.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워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그곳입니다. 룸카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여성가족부의 규제 기준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룸카페 운영 시 통로에 접한 한 면은 전체가 투명창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방이 꽉 막힌 룸카페 내부. 작게 난 창문에 그마저도 불투명한 가림막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단속 대상업소였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2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과 함께 룸카페로 들어가는 한 여성을 목격했습니다. 놀랍게도 레인이었습니다. 왜 이곳을 찾았을까? 조건 만남에 관한 질문에 지금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그녀. 그 답변에 저희가 느낀 안도감은 또 다른 궁금증으로 남았습니다. 리본이 달린 드레스를 입은 예쁜 언니들을 동경해 지뢰개 활동을 시작했다고 입을 모아 말하는 그녀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이 공유하는 우울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제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에서 오는 특성에서 비롯되는 우울증 유병률의 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2차 성징도 빨라지고 있고 해서 이 여성 호르몬에 의한 생식 주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게 기분 변화를 유발을 하다 보니까 비율적으로도 훨씬 여성이 많이 노출이 된다. 실제로도 2020년대 초반의 여성 자살률이 남성의 2배 수준이었고 우울증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 상반기 20대 여성의 그 자살 사망자 수도 바로 전년 대비 43% 늘었었죠. 이제 지뢰개에서 여성 청소년이 더 빠지게 되는 이유는 저는 이제 관계 중심의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관계형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들이 지뢰개에서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우울감은 그녀들에게 더 쉽고 치명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뉴스 탭에 지뢰개를 검색해 봤습니다. 주로 보이는 키워드는 중학생 조건 만남, 30분 데이트 35만원, 레인이 출연한 유튜버 카광의 영상이 그 출처입니다.
일각에서는 언론이 문화를 즐기는 청소년들을 범죄자 낙인 찍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언론과 미디어, 그리고 SNS에서는 지뢰계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 뭐 여러 가지 속성이 있겠지만 원래 언론이라는 거는 잘한다는 걸 쓰는 것보다는 못한다는 걸 쓰는 거를 더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뉴스 가치를 더 높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하고 있는 뭐 이런 그 행위들에 대해서도 아마 부정적인 눈으로 더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낙인 찍히는 거 나오는 거고, 과거에는 피해소년은 당연히 있었죠. 뭐 그때도 다 불링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네. 근데 남들이 뭘 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몰랐어요. 아이들이 예전에는 이게 어디서 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이제는 다 알아. SNS를 통해서 다 알아.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이런 거에 참여하게 되는 거는 쉬워지는 거고 훨씬 더 노출이 많이 되죠. 예전보다. 그러니까 진행되는 양상이 나는 완전히 다를 것 같아. 근데 옛날엔 그런 걸 다 막았다고. 거기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다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소셜미디어라는 거는 알 수도 없고 다.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교육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그건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경의선 책거리에 마련된 찾아가는 청소년 상담소. 토요코 키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일본에 비해 우리 사회는 직접 나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효과와 지속성에는 의문이 남습니다. 막 상담소도 있다는데. 그 막 천막 치고. 근데 그런 거 오면 오히려 좋아해요. 할 거 없어가지고. 근데 애들은 뭐 상담하면 뭐 주니까 그거 받으려고 장난식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뭐 하거나 뭐 이렇게는 아니고, 네.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수능이나 뭐 새학기나 이럴 때 이제 그때 뭐 2, 3일 아니면 하루 이런 식으로 스팟성으로 보통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기네들이 적발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애들이 아직도 많은 걸 보면은 이게 뭐 애들의 그런 준법 의식을 기대할 수는 없고.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에게 우리 사회는 제대로 된 손을 내밀었을까? 이런 우리의 질문에 경찰은 상담소 설치를 지속하고 순찰을 활성화하겠다고 답해왔습니다.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던 게 되게 해소가 돼요. 네, 서로 비슷한 친구들이고 약간 여기 가정 불화인 친구들 많거든요. 서로 알아주고 하니까 비슷한 점은. 가출한 친구들도 있어요. 많아요. 맨날 막 재워달라고. 다들 근데 막 부모님이 약간 극성 부모인 친구들도 많고 싸워서 막 이혼하고 재혼한 친구들이 좀 많아요. 모든 상처는 흔적을 남깁니다. 그녀들이 흉터를 숨기고 지뢰를 자초하게 된 깊은 이유는 그녀들과 가장 가까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SNS 활용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법을 개정해 그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보호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또 자랄 수 있는 환경인지를 되돌아봐야겠습니다. 해법을 미루는 사이 오늘도 지뢰에는 언제 터질지 모를 압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